자, 이제 합시다. 등비수열 해야 되죠? 등비수열 페이지 펴시다. 등차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빨리 나가고 문제도 좀 볼 거예요. 자, 얘는 누가 봐도 뭐 더하기는 아닌 거 알고 있지? 그 3에서 6으로 넘어갈 때 더하기 3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에 6, 10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곱하기 2가 규칙입니다 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곱하기가 규칙일 때 등기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첫 번째 적힌 수가 첫째 항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통돼서 곱해지는 숫자들을 공비라고요. 영어로 R이라 씁니다. 그 라티오라고 해서 그래, 비율.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n번째 있는 거를 세워볼 건데, 일단 그 전에 그 수열 사이 관계를 좀 먼저 설명을 해보면, A1이 3이고, A2가 6입니다. 그러면은 이 6은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면, A1에서 공비를 한번 곱했다, 2를 한번 곱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3 곱하기 2니까. 마찬가지로, A3도 A1에서 한 번, 두 번 곱하면은 A3이 된다 라고 해서 A1 곱하기 R제곱 이렇게 표현하게 돼. 등차는 더하기가 차이였다면은 등비수열은 요 아래 몇 제곱이 차이가 된다. 그래서 A10을 A1 곱하기 세모라 표현한다면 여기는 아래 9제곱이 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날 때 몇 제곱이 오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 숫자 빼주면 그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11은 A4 곱하기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둘의 차이인 R 7제곱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 차이는 항과 항의 그 숫자를 빼시면 나온다라는 거야. 등차 수열은 어떻게? D로 나오고요. 등비 수열은 R로 나오고. 근데 등비수열은 곱하기다 보니까 이런 게 없어. 등차의 경우에는 A 5번째에서 A 2번째를 빼면 공차 3개가 남는다. 요런 개념이 성립하거든. 왜냐하면 A2에서 더하면은 A5가 나오는 거니까. 등비수열은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래서 등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A5에서 A2를 나누면 공비 세제곱이 남는다. 이렇게 곱의 관계로 성립한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돼. 당연한 건데 A5는 A2 곱하기 R을 3번 곱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지면서 R 세제곱이 남는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차보다는 곱, 나누기에 의해서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지. 자, 등비수열도 마찬가지로 A1, A3, A5 이렇게 두 칸씩 건너가는 게 등차처럼 등비가 유지가 되거든. 등차도 두 칸, 세 칸씩 건너가도 등차가 유지가 되듯 등비도 똑같이 유지가 돼. 숫자를 적어보면은 얘는 숫자가 3, 얘는 12, 얘는 48이죠. 그럼 곱하기 40 되고 있는 게 눈으로 확인돼. 우리가 이 수열을 적어보면 첫 번째 n이 1일 때 1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3이 나오고 세 번째 5가 나와야 되니까 이 수열을 A의 2n-2라고 적을 수 있거든. 1 집어넣으면 A1, 2 집어넣으면 A3, 3 집어넣으면 A5. 지금 공비가 4인 것을 눈으로 확인했는데 식으로도 확인해 볼게. 먼저 첫 번째로 저 AN을 식을 세워보면 AN의 공식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그럼 저 식은 AN은 3 곱하기 2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적히게 돼요. 우리가 요 밑에 있는 n제곱 밑에 있는 요 밑을 공비라고 부르게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A의 2n-1을 만들어 보면은 3 곱하기 2의 2n-1 빼기 1이 되면서 3 곱하기 2의 2n-2가 되는데 이 지수 법칙으로 정리하시면 3 곱하기 4의 n-1제곱이죠. n 밑에 4가 오면서 공비가 4인 걸 식으로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생각보다 단순해. a의 2n-1이라는 거는 여기 숫자가 2씩 증가한다는 거거든. 그럼 내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센다는 건데, 그럼 기존 공비가 두 번씩 가니까 r제곱이 공비 아니겠어? 그런 의미로 a의 3n 플러스 1의 공비가 얼마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3칸씩 가는 애일 거 아니야. 1 집어넣으면 a4, 2 집어넣으면 a7일 테니까, 그러면 공비는 r 세제곱이다 라고 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식을 만들어도 r세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칸씩 건너뛰는 등비 수열이 똑같이 등비를 유지하는데 공비가 달라진다는 거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더한 것도 등비가 돼. 무슨 얘기냐면 A1 더하기 A2라는 걸 첫 번째 수열로 하고 첫 번째 항, A2 더하기 A3를 두 번째 항, A3 더하기 A4를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수열을 구성하는 수열을 만들어 볼게. 수열 AN 플러스 AN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럼 얘를 진짜 숫자를 적어보면 3 더하기 6이니까 9가 되겠고요, 6 더하기 10이니까 18이 되고, 12 더하기 24니까 36이 되거든. 곱하기 2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보여. 더한다고 해서 등비수열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신기하게도 등비수열도 이렇게 더한 것끼리 줄 세워봤을 때 칸과 간격이 맞으면 등비가 유지가 돼. 등비수열이. 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n에 대한 지수함수야. 요 an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n에다 1 넣고 2 넣고 마치 이게 x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지수함수이거든. 그럼 밑은 여기 r이고 a는 그냥 개수가 될 거잖아. 그러면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1도 a 곱하기 r의 n-1 더하기 a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되는데, 둘을 더하게 되면 r의 n제곱으로 뭉쳐진 어떤 거라고 해서 똑같이 지수함수가 유지가 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지수 법칙을 쓰면 얘가 r분의 1로 나가지. 그러면 r분의 a의 r의 n제곱 더하기 a 곱하기 r의 n제곱이 되면서 r분의 a 더하기 a 곱하기 r의 n제곱, 즉 n에 대한 치수함수가 유지가 됩니다. 두 개를 더했는데 공비는 변한 게 없어. 기존에 있는 수열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아까 등차 수열을 기준으로 an의 공차가 D였을 때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 있으면 이 수열의 공차는 얼마냐 그러면 얘는 공차가 2D가 돼. 3번의 니은 문항이죠. 아까 풀었던. 그런데 an이 등비 수열이야. 공비가 r이야. 그러면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은 공비가 얼마냐 그러면 얘는 그냥 공비가 똑같이 r입니다. 요거까지 이해되시나요? 방금 전의 결과처럼 직접 더해보면 a 곱하기 rn-1과 a의 r의 n제곱을 더하면 r의 n제곱 곱하기 세모가 되면서 n에다 1 집어넣으면 r, 2 집어넣으면 r제곱, 3 집어넣으면 r세제곱. r이 1제곱씩 늘어나고 있잖아. 1, 2, 3 넣을 때마다. 그래서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야. 1, 2, 3을 넣었을 때 공비가 3제곱씩 늘어난다면 공비가 r세제곱인 거고, 1, 2, 3을 넣었는데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r 플러스 a 더하기 a의 r 플러스 a 더하기 a의 r의 세곱, r 플러스 a 더하기 a의 r의 세제곱, 여기가 지금 곱하기 r씩 유지가 되고 있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공비가 아닌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부분 이해 안 되시면 영상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등비수열은 등차수열처럼 가운데 규칙이 없냐? 있습니다. 등차수열 같은 경우에는 3, 5, 7, 9, 11 요 다섯 개가 7-2, 7-3, 7 더하기 2, 7 더하기 4, 7 요런 식의 관계를 형성해서 쭈르륵 더하면은 가운데 다섯 개다, 뭐 요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불특정한 등차 수열에 대해서 a n1반 n 플러스 2랑 그리고 그 다음인 n 플러스 2항이 있으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가운데양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가 가능한데 그럼 등비수열은 어떤 규칙이 성립하냐면 당연히 곱하기입니다. 저기 있는 숫자를 예시로 들면 3, 6, 12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2를 곱해. 그럼 36이죠. 그거는 이 녀석의 제곱과 똑같네요. 그래서 얘를 식으로 적으면 가운데 있는 것의 제곱은 양 옆에 있는 거의 곱과 같다. 이렇게 적게 돼. 곱이 규칙이다 보니까 더하기상의 관계는 없는데 그냥 일정하게 똑같이 곱하다 보니까 가운데 거 제곱 치면 양 끝에 곱한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곱이 칸만 일치하면 그러니까 가운데만 일치하면 몇 칸이 떨어져 있든 상관없어. 저기를 다시 보면은 3, 6, 12, 24, 48 그리고 96 그 다음에 192 이렇게 있거든. 너무 크나? 두 개를 곱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6, 4, 5, 46 이렇게 나오네요. 또 둘을 곱해도 54? 맞나? 계산 좀 틀린 것 같은데? 576이구나, 쏘리. 요 두 개 곱해도 576 나오죠? 얘들을 곱해도 576입니다. 근데 24 곱하기 24를 하시면 48과 그 다음에 84 얼마죠 이게? 48이 나와요. 그러게 96인데? 쏘리. 그러면은 576 나오는 게 맞네요. 그래서 몇 칸이 떨어져 있든 얘도 똑같이 가운데 양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래서 등비수열도 등차수열이랑 대부분 규칙이 같기 때문에 그 한간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것만 좀 주목을 하시고 아까 말했던 A7은 첫째 항 곱하기 아래 6제곱 아니면 둘째 항 곱하기 아래 5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 부분만 좀 머릿속에 넣고 개념 익힘 1번을 바로 봅시다. 개념 익힘 1번 보시면은 제2항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5항이 324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제곱이 있다 보니까 그냥 꼼꼼하게 계산을 해줄게. 첫째 항에다가 r을 곱한 게 10이고 첫째 항에다가 r을 4번 곱한 게 324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러면 두 개를 나눠주시면 되겠죠? 약분을 하시면은 여기는 r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얘는 12분의 324가 되겠습니다. 요거 약분하시면은 이게 얼마냐? 27 나오죠? 그래서 r이 3인 게 확인이 되지. 그럼 R3을 여기다 넣으면 A가 4가 나오고 그럼 등비수열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등차수열과 다르게 빠른 공식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 왜 그러냐면 등차수열은 그 전기식 자체가 비효율적이었거든. AN이 A 플러스 n-1D 그래서 이거 어차피 다시 전개를 했어야 되니까 AN을 DN 더하기 뭐로 본다 이렇게 따로 배웠는데 등비수열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공비 첫째 항이랑 공비만 하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그냥 이대로 적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줄일 게 더 이상 없어요. 등비수열은 빠른 공식 자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A4 더하기 A2 더하기 A4가 810이고 그 다음에 A5 더하기 A7이 30이다. 일단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 있으면 좋은데 그 앞쪽에 있는 항보다 뒤쪽에 있는 항이 줄었지. 공비가 분수겠구나.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해주면 좋습니다. 안 떠오르면 어쩔 수 없고요. 도현이 요거 이해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투박하게 푸는 방법은 봐봐. 투박하게 푸는 방법은 A2를 첫째 항 곱하기 R A4를 첫째 항 곱하기 R의 세제곱으로 보시고 A5를 AR 4제곱 A7을 AR 6제곱으로 보신 다음에 이 둘을 묶어주세요. 첫 번째 식을 AR로 묶으면 1 더하기 R의 제곱 남고요. 얘도 AR 4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R의 제곱 남습니다. 그럼 두 식을 약분하시면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얘를 약분하면 지워질 거 다 지워지고 AR분의 AR 4제곱은
30분의 810이다. 약분 쭉 하시면은 A 지워지고 R 세제곱 남고 걔는 약분한 27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27 맞냐 이거? 네. 예, 그쵸? 그래서 27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R은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야? 3A 더하기 27A 즉 30A가 810이니까 또 약분하시면 첫째 항이 27이네. 그래서 A에는 27 곱하기 3의 n-1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뭐 욕심이 생기면 이게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n 더하기 2 이러셔도 되는데 그냥 여기까지 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투박한 버전, 조금 현명한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식 두 개가 아예 관련이 없나?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간 차이, 이렇게 두 간 차이죠. 아 그러면 얘들 사이의 규칙이 공통되잖아. 내가 A2에다가 A5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R 세제곱을 곱해볼게. 분배 법칙으로 곱하게 되면 A5, A7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두 식은 곱하기 R 세제곱한 관계구나. 맞죠? 근데 810에서 30까지는 27분의 1 한 관계구나. 따라서 R은 3분의 1이다. 근데 아까 이거 잘못 계산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이거 분수 거꾸로 썼다. 810분의 20입니다. 810분의 30입니다. 3분의 1이네. 이래서 이거 식 잘못 쓰네요. 여기 잘못된 거 아시죠? R이 27분의 1이어서 R이 3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오면 3분의 A 더하기 27분의 A. 와,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그거 엄청 지독한데? 어마무시하네요. 문제에서 첫째는 AN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A10을 구하라는 거였구나. 일단은 그래서 이게 810이니까 그러면은 통분하시면 27분의 9A 더하기 27분의 A니까 27분의 10A는 810이다. 약분하시면 81 나오고요. A는 3의 4제곱, 3의 세제곱, 즉 3의 7제곱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A에는 3의 7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n-1이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A10은 3의 7제곱 곱하기 3분의 1의 9제곱 즉 9분의 1이 되겠습니다. 3의 제곱분의 1. 여기까지 괜찮죠? 등비수열은 계산이 조금 지저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빠른 판단으로 돌아보면 요 두 개의 식이 서로 R세제곱을 곱한 사이다 라고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야. 굳이 얘를 쓰지 않고도. 저 정도 규칙은 발견을 해주셔야겠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661번 1, 2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662번에 1번까지 풀어보세요. 세 문제 풀으세요. 661 두 문제, 662 앞에 거 하나.
자, 같이 봅시다. 일단 662에 1번 보시면은 식으로 좀 곱게 써볼까? AR 제곱이 마이너스 24 그리고 AR 5제곱이 192 두 개 약분하시면 아래에서 위에 걸 약분했을 때 R 세제곱은 192에서 24 마이너스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8이 나오면서 R 값이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넣었을 때 64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4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AN을 구하랬으니까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 괄호치고 n 마이너스 1제곱 뭐 이 정도 지수법칙은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2 자체식은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투박하게 생각한다면 A 더하기 AR이 30이고 그 다음에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이 120이다 뭐 이렇게 해서 묶어서 약분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만 머리를 써보면 둘 사이의 규칙이 동일하거든. 바로 다음 거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요 A3, A4로 넘어갈 때 R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A3, A4가 되겠네. 이렇게 생각이 가능합니다. 교훈이 얼마 이해돼? 그러면은 여기에선 여기로 넘어갈 때 곱하기 4가 되었거든. 그래서 R 제곱이 4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R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개일 텐데 거기 괄호 보시면은 A2랑 A3가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어. 부호가 동일하다는 소리거든. 그러면은 부호가 동일한 거는 공비가 양수일 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공비가 음수라면 얘가 양수일 때 공비 하나 곱했으니까 음수가 되고요. 얘가 음수일 때는 공비 하나 곱했으니까 양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거든. 그래서 두 개를 곱했을 때 양수, 그러니까 부호가 똑같으려면은 공비가 2일 수밖에 없다. 약간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를 넣어주면은 3A는 30, 즉 A가 1이겠네요. 10이겠네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첫째 항과 공비였으니까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662의 1번. 얘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첫째 항이랑 A 곱하기 R의 8제곱 이렇게 곱했을 때 그게 4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냥 A 제곱에 R 8제곱을 곱하면 4다 라고 정리를 해두고 따로 추가로 안 해둘게. 루트를 하고 싶은 욕심은 이해가 됩니다. 뭐 하셔도 돼요. 필요하면은 A 곱하기 R의 대제곱이 풀만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근데 문제는 이거 두 개를 계산하면 AR과 AR 7제곱이거든? 두 개를 곱하게 되면 A 제곱에 R 8제곱이 나옵니다. 뭐야? 이거잖아. 4네요. 얘도 곱하면 AR 세제곱에 AR 5제곱을 곱하면 똑같이 얘가 나옵니다. 그럼 얘도 4네. 답은 8이죠. 근데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죠. 아까 설명하셨던 규칙 중에 잘 봐라. A1, A2, A3 점점점점점 해서 A8, A9가 있으면 요렇게 곱한 것과 가운데 요렇게 곱한 거의 가운데가 서로 일치한다. 사실 두 개의 곱이 똑같다 이 소리가 되겠죠. 아까 다 574, 574 그렇게 됐었잖아 곱하면. 그러면 A1이랑 A9을 곱했을 때랑 A2랑 A8을 곱했을 때 서로 곱이 같다. 이해되시죠? 그 같은 애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합이 똑같으면 돼. 그럼 그만큼 똑같은 간격으로 벌어져 있다는 거거든. 가운데가 A5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A4, A6도 합치면 10이죠, 요거. 그럼 가운데가 A5인 사이가 되겠네요. 얘도 가운데가 A5인 사이, 얘도 가운데가 A5인 사이. 그러면 곱이 다 똑같으니까 4 더하기 4가 되겠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였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푼다. 자, 663의 1번, 2번은 한번 같이 봅시다. 663의 1번 보시면은 A1은 4 곱하기 A3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뭐 무식하게 4 곱하기 A 곱하기 R의 제곱 이러셔도 되지만 그냥 4분의 1을 넘기시면
A1 곱하기 4분의 1이 A 쓰기다. 즉 4분의 1이 R 제곱이다. 이 소리가 나오겠네요. A1에다가 무언가를 곱하면 A 쓰기가 되었네. 그게 R 제곱이잖아. 그게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래. 그러면은 일단 R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둘 중에 하나고요. 여기를 정리해보면 A 곱하기 2분의 1과 모르죠?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A 곱하기 4분의 1 요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R이 만약 음수라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과 A 곱하기 R제곱이니까 4분의 1 얘는 똑같이 4분의 1입니다. 두 개를 해서 마이너스 12가 됐을 수도 있어. 아직 모르는 거죠.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근데 얘를 계산해보면은 4분의 3A가 마이너스 12가 나오면서 정리하지 않아도 A는 음수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A가 양수를 했거든, 첫째 항이. 그러면 밑에 있는 게 되겠네요. 얘는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A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A 값이 48 양수인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A가 48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겠다. 공비의 제곱이 4분의 1인 걸 알았는데 공비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중에 뭔지 몰라. 그럼 둘 다 넣어서 계산해 본 거야. 근데 양수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는 계산했더니 첫째 항이 음수가 나와서 괄호 속에 첫째 항 문제 처음에 있는 첫째 항이 양수라는 말에서 틀렸고, 두 번째 거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해봤더니 첫째 항이 양수가 나왔네. 그럼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역할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다들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